안녕하세요. 빠바라 먹도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강남 3구와 용산 매물 이제 거의 봇물 터지듯 쏟아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강남, 서초, 송파, 강남 3구, 노, 도, 강, 비강남권 중에서 그래도 회전율이 가장 높은 곳. 이 두 곳 역시 매물 차이가 굉장히 좀 많이 나지 않을까. 초창기에는 강남, 서초, 송파가 좀 튀어나올 가능성이 많았는데 이거 조금씩 지나갈수록 노도 강도 역시 함께 합류가 되는 그런 어떤 양상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집값 자체가 엄청난 추세로 올라치는 모습 보이는 듯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금매 현장에서는 오히려 집값이 내려서고 있었죠. 몇몇 중심지에서의 신고가 최고가가 전체 시장을 견인하는 듯한 그런 착시 현상. 늘 한국 부동산 시장에서 시세를 뭔가 좀 오판하게 만드는 가장 잘못된 변동 요인들이 이 화살의 촉처럼 작용을 해서 아주 미세한 몇 그램의 무게가 화살 전체의 어떤 궤적을 결정하듯이 부동산 시장 자체의 방향성을 결정해 왔어요. 그래서 이번 정부에서 이런 어떤 미세한 역할을 했던 다주택자들. 근데 이게 미세한 게 아니었죠. 이 양반들이 전체적으로 집을 소유한 어떤 이 양이 장난이 아니게 돼. 보통 사람들이 노멀하게 갖고 있는 뭐 한두 채 수준이 아니라 수백 채, 수천 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기 때문에 미미해 보였지만 결국 이 양반들의 움직임에 의해서 집값 자체가 이 아주 몇 그램에 해당되는 무게로 화살을 목표 지점에 꽂아 놓듯이 정확하게 자신들이 원하는 그런 지점까지 집값을 끌어올리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까? 결국 이제 정부에서 아주 강한 부동산 개혁 드라이브를 걸면서 정부 이기는 시장 없다라는 명제를 던졌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와 더불어서 실거주 의무 완화라는 채찍과 당근의 확실한 온도차가 느껴지는 규제를 딱 내미니까 퇴로가 일단 열린 거죠. 본물이 이제 쏟아지듯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서울 주요 지역 아파트 매물 추이 보시면 서울 전체 6만 3천 건. 예. 이제 설 지나면 서울 민심 자체가 이재명 대통령의 이 부동산 개혁 의지가 굉장히 국민적인 또 지지도 받고 있어요. 그만큼 또 무주택자나 실수요자들 입장에선 늘 을의 위치에서 갑의 위치에 있었던 다주택자들의 어떤 가격적 횡포, 요거 이제 걷어내야 된다라는 어떤 저변의 민심이 거의 폭발 직전에 있었기 때문에 뭐 아주 강력한 어떤 지지를 받으면서 매물 자체는 거의 7만 건에서 8만 건까지 쏟아져 나올 가능성 아주 높아졌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4개구 합, 그리고 강남, 서초, 송파, 용산까지 계속해서 매물이 쏟아지는 그런 양상으로 가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서울 주요 지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역시도 매물이 쌓이는데 거래량은 없어. 그러면 어떻게 된다? 가격은 떨어질 수밖에 없죠. 정점을 찍었던 이 그래프의 정상에서 지금 거의 하락 추세가 굉장히 길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하락 추세가 굉장히 길게 늘어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상승 추세는 비교적 짧고 이런 어떤 궤적들을 좀 유심하게 살펴보신다면 집값이 아직 원하는 만큼 빠지지 않았는데 지금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어떤 답답함을 호소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지금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하락 이 기울기 그리고 폭이 상당 부분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길어지고 있다. 이렇게 되면 결국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는 다주택자일 수밖에 없고 그동안 부당하게 이득 챙겨오고 시세 차익 챙겨오고 부당하다는 얘기는 자본주의 시장에서 얼마든지 자기 집 사고 그 집을 통해서 시세 차익 누릴 수 있죠. 근데 그렇게 되기까지의 가격 조정 양상이 인위적으로 수요와 공급의 자연적 선순환적 현상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라 이게 잘못된 기대 심리 그리고 호가세 그리고 집값 담합 집값 띄우기 등등 해가지고 그들만의 리그 만들어서 부동산 전체 시장 자체를 굉장히 불투명하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이것 자체가 뭐 어찌 보면 부당한 어떤
시세 차익이 생겼다라는 말을 해도 될 정도로 굉장히 한국 부동산 시장은 정말 이 주머니 속의 바늘처럼 늘 언제나 실수요자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고 조금만 좀 집을 살려고 움직이려 하다 보면 이 고가에 딱 걸려있는 아파트값 계속 올라가지 않습니까? 얼마나 그냥 허벅지를 콕콕 찔러대는지 그만큼 엄청난 지금 시장의 어떤 투명성을 확보하지 못한 시장이 주는 그런 부작용 굉장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장난이 아니네. 이번 정부가 확실히 부동산 집값을 잡으려고 하는구나 라는 어떤 시그널을 받았기 때문에 직전 실거래보다 수억 원 낮춘 매물도 하나둘 등장하고 있고요. 보유세 인상까지 기승전 계속 신고점 최고점 찍어봐라. 결국 보유세라는 카드가 있습니다. 이 보유세는 그냥 법안 바꾸지 않아도 돼요. 공정시장가액 비율, 그러니까 과세 기준이 되는 이 세금의 기준이 됩니다. 이걸 올리면 됩니다. 공정시장가액 비율 올리고 지금 보유세 5%예요. 다주택자 같은 경우 3주택자 같은 경우는 최고 5%인데 여기서 보유세 1%만 플러스 올리면 6% 보유세까지 나올 수가 있어요. 그 정도로 굉장한 어떤 압박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매매 수급 지수 변화도 지금 생겨나고 있고요. 최저 수준으로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집을 당연하듯이 사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비정상적으로 집값을 올려놨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 공급 측면에서는 이건 잘못된 공급이거든요. 시장에 어떤 적정가라는 게 있지. 이거 완전히 바가지 씌우는 건데 이거 영끌해가지고 다 이걸 받아줬습니다. 받아주니까 집값이 더 치고 올라가지. 지금 상황에서는 관망하셔야 되고 그것도 공격적 관망을 하셔야 됩니다. 머리에서 가슴에서 배꼽에서 이제 무릎으로 내려갈 집값을 좀 기대하면서 지켜보시는 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지금 자금 자체가 부동산이 지금 다 말라가고 있고 갯벌 장사가 지금 되고 있다. 거래량이 그만큼 줄어들고 있습니다. 다 그 돈 어디 갑니까? 코스피로 갔어요. 75.24% 지금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장률이 세계 1위를 찍고 있습니다. 한국이 제가 보기에는 이 5년 안에 세계 금융의 허브가 될 가능성도 굉장히 큽니다. 뭐 홍콩이나 싱가포르 같은 글로벌한 그런 어떤 이 금융사들이 그쪽으로 이제 몰려 있었는데 이제 이게 이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 일어난다 금융에. 그만큼 이 코스피 코스닥 시장이 지금 미국 주식 완전히 개박살 나고 있지 않습니까? 서학개미들이 거의 비명이 나올 정도로 예전 같았으면 미국 주식이 정말 뭐 약세를 보이면 코스피 코스닥은 거의 그냥 쓰나미를 맞았죠. 근데 완전히 이게 역전돼 버렸어요. 오히려 코스피 코스닥이 미국 주식의 약세 현상을 그냥 치고 나가는 뭐 알바노 나의 길을 가련다 마이웨이를 지금 가고 있고 글로벌한 자금들이 다 한국으로 지금 쏟아져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성장률이 높기 때문에 물론 뭐 횡보 구간도 올 수 있고 조정 구간도 올 수 있겠죠. 근데 장기적인 뭐 관점으로 보자면 확실히 지금 부동산 시장의 자금은 금융시장 쪽으로 가고 있다. 이렇기 때문에 지금 서울 아파트 시총 추이가 뭐 12월 내에서 가장 높게 찍었다고 하지만 요거 물음표 던질 수밖에 없죠. 왜냐? 매매가 지수 보세요. 정점을 찍었다가 이제 완전히 바닥으로 내려올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진짜 정말 이거 비례관계에 있어야 되는데 시총 추이가 이만큼 높으면 매매가 지수가 쭉 하고 더 올라가야죠. 안 올라갑니다. 이거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시총 추이가 애초부터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요거는 기존 시장의 어떤 경쟁력을 통해 가지고 자산 가치가 평가받는 밸류에이션 자체가 서울 아파트 자체는 완전히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어긋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매매가 지수가 떨어지고 있는데 시총이 올라가. 그러니까 그만큼 그 사이에 갭이 뭐로 채워져 있다? 공갈빵으로 채워져 있다는 얘기예요. 이 사실 고스란히 오늘 보여줬죠. 우리 아파트 시세는 누가 만든다? 시장이 만드는 것도 아니야. 거래가가 만드는 것도 아니야. 매매가가 만드는 것도 아니야. 우리가 만든다. 셀프로 우리 스스로 집값을 만들겠다. 요게 한국 부동산 시장의 지금까지의 모습입니다. 요번에 딱 걸렸죠. 그죠? 대통령도 지금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추구할 뿐 저는 집을 팔라고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부동산 투자, 투기에 주어진 부당한 특혜 해소하고 상응하는 부담을 하게 하라는 것이다. 자가주거형 주택 소유자는 철저하게 어떻게 한다고요? 보호하고 살지도 않는 투자, 투기용 주택이나 다주택 보유자는 무주택자인 청년과 시민들에게 피해를 입히니
그에 상응한 책임과 부담을 지는 것 공정합니다. 이거 다 누구나 무주택자나 그리고 서민들 다 지지하는 말입니다. 특혜를 좀 회수하자. 세제, 금융, 규제, 공급 등에서 상응하는 부담, 책임을 좀 강화해서 부동산 시장을 선진국들처럼 좀 정상화하자는 겁니다. 라고 대통령이 지금 나서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와중에도 우리 아파트 시대는 우리가 요런 리그를 어찌 보면 이번 정부가 좀 깨버리려고 하는 그런 어떤 의지가 어느 때보다도 강하다. 뭐 요런 대통령의 이야기들이 억지가 아닌 건 경기도 오늘 날짜입니다. 어제 날짜네요. 13일. 아파트 값도 작전 세력 손 뻗었다. 10억 밑으로는 팔지 마. 지령이 떨어진 거죠. 10억 데드라인 딱 맞춰놓고 절대로 10억 밑으로 팔지 마라. 만약에 공인중개사가 10억 밑으로 매물을 잡아놓고 중개를 해버리면 이 공인중개사 사무실 그냥 완전히 폭파시켜버리는 아주 어마무시한 범죄에 가까운 일들이 벌어졌다는 사실을 오늘 또 경기도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부동산 시장 교란, 발번, 세관하겠다라는 이 말들이 그냥 떨어지기가 뭐 무섭게 하남과 성남 쪽에 허위 매물들 그리고 집값 담합을 위해서 짜고 치는 고스톱으로 이 거래가 띄었던 어떤 흔적들을 다 그냥 발견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난 12월부터 김동연 지사의 이 의도대로 부동산 수사 TF를 발족해서 조직적인 집값 담합 행위를 집중 수사를 해왔다는 얘기죠. 이렇게 조금이라도 살짝 들춰 보니까 아주 뭐 기가 막힌 뭐 집값 담합 행위들, 시장 교란 세력들 그냥 쏟아지기 시작했다는 얘기입니다. 일례로 하남시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10억 미만으로 팔지 말자 해가지고 오픈 채팅방 개설해서 온라인 커뮤니티 운영을 한 사람. 이 양반이 7억의 집을 샀어. 그리고 절대로 10억 원 이하 매물로 나오지 못하도록 다 차단막을 딱 쳐놓고. 야, 근데 한 개인이 어떻게 SNS상에서 이런 활동을 하냐. 참 대단합니다. 참. 만약에 해당 공인중개사 사무소 통해서 허위 매물 취급 업소로 낙인 찍기 위해서는 10억 원 이하 매물 딱 나오자마자 그냥 벌떼처럼 달려들어가지고, 그죠? 집단 민원 제기하고, 뭐, 공인중개사 입장에서는 이제 뭐 거의 그냥 두 손 두 발 백기투항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괴롭혔으니까. 그런 식으로 지금 집값을 올리다 그냥 보니까 뭐, 하남시 집값이 19억 6천, 18억 7천, 17억, 그냥 하늘을 날아다니고 천장을 뚫어버리는 겁니다. 물론 뭐 이런 특정 아파트가 뭐 해당됐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만큼 지금 하남시가 20억에 가까운 아파트가 말이 됩니까? 그만큼 집값이 정상적이지 못했다는 걸 고스란히 이번에 경기도 이 TF 조사에 의해서 드러나고 있죠. 이것도 이제 뭐 조사를 막 시작하는 시점에서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건데 이거 완전히 뭐 10% 한번 까볼까? 20% 까볼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난리가 나겠죠. 거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자기들끼리 집값 띄우기 위해서 짜고 치는 고스톱 등지에서 다 하고 뭐 7억밖에 안 되는 아파트 그냥 14억으로 더블로 올려가지고 눈먼 사람 매수자 와가지고 영끌 땡겨서 설거지 시키고 자기들은 빤스런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요 고점에 올린 사람은 이제 빠져나오지도 못해요. 더 이상 14억, 15억, 20억까지 하남시가 어떻게 올라갑니까? 못 올라가지. 지금 상황에서 집값 정상화 시키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확고한데, 그리고 다주택자들 그리고 집값 담합 행위들 필터링 거치면서 확실한 어떤 정주준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제 집값 못 올라갑니다. 오히려 정상적인 가격으로 내려가. 하남시 같은 경우는 5억에서 7억이면 충분합니다. 근데 이런 이 입지적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집값을 20억 가까이 눌러놨으니까 이거 말이 안 되죠. 지금 하남시 대명 강변타운 1월달 2억 7천 하락했고요. 신장동에 있는 아파트 2억 5천 마찬가지로 2억 3천. 대략적으로 한 21%에서 25% 정도 빠지고 있네요. 점점 빠지게 될 겁니다. 이거 다 10억 깨지지 않았습니까? 그죠? 8억대로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고, 결국 이게 집값 담합 행위 자체의 이 문제는 가격을, 그러니까 주식시장의 선행매매하고 똑같은 겁니다. 가격을 딱 이게 좌표를 찍는 겁니다. 10억, 이 아파트에 10억, 이 아파트에 15억, 이런 식으로 지들이 다 그렇게 몰아가가지고 결국에
이런 식으로 10억 깨지는 거래는 나오고 있는데 지들끼리는 집값을 착시 현상 일으키게 만들어가지고 그런 식으로 띄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최고가가 나오는 거죠. 말이 안 되죠. 이런 최고가 아무 의미 없습니다. 많이 뭐 불꽃놀이 터트리라고 그러세요. 사줄 사람이 없으니까. 자, 하남시 지금 거래량은 46건으로 줄고 있고, 거래량이 이렇게 줄고 지금 매물은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데 가격이 어떻게 오르겠습니까? 그동안 가격이 올랐던 이유는 뭐라? 10억 밑으로 팔지 마라. 선행매매 한 겁니다. 선행매매. 자기들끼리 정보 공유하고, 그 밑으로 매물을 내놓는 공인중개사 사무실은 그냥 폭파시켜버리고, 범죄 행위죠. 용인시 지역에서 공인중개사 친목회를 통한 또 카르텔, 공인중개사들이 또 피해를 입었었는데 또 어떻게 보면 또 가해자의 입장이 돼가지고 또 자기들끼리 리그를 탁 만들어가지고 그죠? 이 친목회에서는 비회원과는 공동중개 거부하는 등 배타적인 영업 형태, 그리고 집주인들이 내놓는 집값들도 뭐 은근슬쩍 띄워주는 또 역할도 해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용인시 기흥구 뭐 15억, 14억, 14억, 야 그냥 뭐 용인시 기흥구도 한 5억, 6억이면 충분합니다. 근데 거의 3배가 오르지 않았습니까? 3배가. 지금 금매연은 어떻습니까? 대주 피오레가 15억 했는데 지금 5억대로 떨어졌어요. 5억짜리 집을 그냥 뭐 거의 15억까지 들어올렸으니까 어마무시하죠. 행원마을 동화 솔레시티 역시도 7억 7천. 참 씁쓸합니다. 씁쓸해. 용인시 매물량 16만 8천, 16만 6천에서 뭐 어마무시 지금 늘어나고 있죠. 거래량은 거의 220건으로 그냥 절반도 안 되는, 평균선을 닦아봐도 한참 모자라죠. 그만큼 굉장히 그동안 용인과 성남과 그리고 하남 쪽에 집값이 정상적이질 못했다라는 게 바로 이제 경기도 집값 담합행위, 우리 아파트 시세는 우리가 만든다라는 이 캐치프레이즈 아래서 은밀하게 진행됐던, 그리고 공격적으로 진행됐던, 이건 만행입니다. 만행. 집값 자체는 완전히 파괴한 행위죠. 주식시장에선 선행매매는 패가망신시킨다는 얘기까지 나오는데 엄청난 범죄 행위죠. 그거는 정보를 미리 자기가 딱 꿰차고 있는데 스타트부터 틀린 겁니다. 이거 뭐 최고점까지 오를 거 뻔히 알고 그냥 돈을 때려박는 사람하고 전혀 모르는 사람하고는 이거 뭐 하늘과 땅 차이 아닙니까? 중개사 압박해 집값 띄우고, 그죠? 채팅방서 10억 미만 금지시키고, 담합 주도자는 뭡니까? 자기는 7억에 사가지고 10억 넘게 팔아버리고 3억은 챙겨서 빤스런 해버리고, 완전 개판이죠. 공인중개사들 10억 밑으로 매물 내놓으면 밤낮 없는 항의 정화, 조사에 고통받았고, 이런 식으로 작전 세력이 이제 적발이 됐는데 앞으로 이제 계속해서 필터링 거치겠다, 발번 세관하겠다 라고 이제 경기도지사가 이제 천명을 했습니다. 그만큼 지금 집값 자체가 굉장히 지금 너무나 비정상적인 어떤 고점에 딱 물려 있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집값 자체가 내려오지 않으면 대한민국 경제 생태계는 완전히 망가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만큼 리스크가 크다. 공갈빵입니다. 그만큼 올라갔던 그 사이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공기밖에 없어. 이렇게 마시는 공기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거 무너지면 그냥 한꺼번에 무너질 수 있는 위험이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경기도는 신고포상제 최고 5억 원 포상금까지 지금 지급하겠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일단 경기도 지금 집값 자체가 많이 지금 하락 추세로 내려오고 있어요. 수원시가 6억 4천, 고양시 5억 6천, 김포시 4억 9천, 그리고 고양시 4억 2천, 용인시 4억 2천, 부천시 4억 1천만 원, 그리고 성남시 3억 8천, 화성시 3억 7천, 남양주시 3억 6천으로 내려서고 있습니다. 보통 한 3, 4억 정도, 4억 가까이 이제 하락 추세로 가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경기도 전체 이 거래량도 3,349건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자, 이건 뭐 비단 경기도 얘기뿐만 아니라 서울도 마찬가지였죠. 토지거래 허가제 해제 39일간, 2025년 작년 상반기 기사입니다. 강남, 삼성, 대치, 청담, 송파, 잠실동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일시 해제된 기간 이 일대에서 아파트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가 나중에 취소한 거래가 4배 이상. 그러니까 이건 뭐 집값 띄우기죠. 그만큼 토지 딱 해제가 돼버리니까 득달같이 달려들어가지고 집값을 막 펌프질을 엄청나게 했는데 다시 40일 만에 다시 토지가 회복이 되지 않았습니까? 집값이 뭐 무진장하게 뛰니까.
다 또 계약을 취소해 버린 거예요. 계약 취소고 4억 오른 아파트 425건. 이런 식으로 이제 옛날에는 용산, 서초, 강남, 송파만 또 토호제만 딱 묶여 있었으니까 뭐 기승을 부렸죠. 자, 이게 지금 주식시장하고 똑같이 가고 있어요. 정부에서 지금 부동산 시장 지금 집값 담합 행위에 대해서 엄정한 어떤 대응을 하겠다라는 것과 주가 1,000원 미만의 동전주 상장 폐지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이거 코스닥 시장은 다산소사라고 그래가지고 20년간 진입은 1353개사가 있는데 퇴출은 415개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니까 밸류에이션 자체도 굉장히 낮고 실적도 없는 회사들이 그냥 반짝 주가 띄우게 해가지고 어떻게 쓰든 그냥 뭐 갈라치는 그런 수법으로 수익을 그냥 땡겨왔던 거 그냥 다 퇴출시켜 버리겠다. 상패 회피, 주가 띄우기 이제 감시 강화를 했는데, 요거 결국 이제 대통령이 선행매매 공개 저격을 해서 주가 조작은 패가망신이다. 결국 선행매매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그런 행위거든요. 요거 지금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경기도 10억 미만으로 절대 팔지 마라. 이 아파트는 15억, 16억에 꽂아둬라.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똑같이. 이거는 공정한 시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완전히 이건 그냥 그 자체로서 범죄 행위에 가깝고, 시장 자체를 완전히 그 가치 자체를 왜곡시켜 버리기 때문에 실수요자나 또 진입하려는 무주택자들에게는 엄청난 피해를 줄 가능성도 높다. 그래서 올해 코스피가 6,500 달성 충분하고 7,000까지 가는 그런 마당에 이런 어떤 불법적이고 불투명하고 밸류에이션 자체가 왜곡된 건 다 이제 걷어내겠다라는 그 의지가 부동산에도 지금 그 바람이 불고 있는 겁니다. 이게 단순히 부동산 다주택자를 뭐 겁박하는 거 아니냐, 뭐 이거 다 필요 없는 얘기, 쓸데없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상당히 의지가 결연하기 때문에 앞으로 부동산 시장에서의 이 거래가 상당히 엄청난 분수령을 맞이하면서 굉장한 속도로 부동산 개혁 이 드라이브는 계속적으로 걸릴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도 높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죠. 오늘 경기도에서 발표한 집값 담합 행위 거의 뭐 엄청난 충격을 줄 정도로 뭐 사조직 뭐 능가할 정도로 엄청난 집값 띄우기 사실이 지금 밝혀졌습니다. 그동안 집값 자체가 참 얼마나 터무니없었는가를 고스란히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잘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지켜보시면서 이런 시장의 변화들을 감지하신다면 아주 좋은 기회 여러분 꼭 잡으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도 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에게 일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뻔뻔한 복도판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